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형 건설사의 독과점으로 인한 역대급 턴어라운드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9월 건설업 동향 자료가 나왔는데 그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9월 건설 기성은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했습니다. 전 부문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축 착공은 수치가 튀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59.6% 증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 수주 부문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10.5% 증가, 특히 민간 건축 부분이 양호했다고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부문은 이번 달에도 전년 동기 대비 100% 넘게 증가했습니다. 5개월째 전년 대비 엄청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시장은 대형 건설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건축 허가도 수치가 반등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30% 가까이 증가. 상업용 부동산의 건축 허가가 늘어났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종사자들에게 질문하여 현재 건설 경기를 보여주는 실사지수입니다. 건설 경기를 보여주는 실사지수입니다. 보통 이번 달의 실사지수와 다음 달의 지수를 전망하는 예상지수를 발표하는데 예상지수 기준으로 90을 넘어가면서 상당히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형 건설사들의 실사지수가 상당히 반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룰 영상에서 왜 이러한 수치가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1군 건설사들의 독과점 현상이 강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020년 29.5% 정도 되는 대형 건설사들의 점유율이 2024년까지 41%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분석한 자료를 보여드렸는데요.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이미 이 수치가 32.2%까지 올라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점유율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예상했던 것처럼 2021년에는 대형 건설사들의 점유율이 더욱더 상승하여 35%선 근방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까 확인했듯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전년 동월 대비 2배 가까이 성장하는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소형 중형 건설사에 비해 재건축과 재개발에 유리한 대형 건설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따라서서 성장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시장의 경향을 강화시킬 만한 사항으로서 이번 11월부터 증권사들의 PF 대출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에 리스크를 부담하는 기업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증권사들의 신용 공여, 즉 대출 한도를 자기 자본의 100%에서 200%까지 확대해 주었는데요.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 기업 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와 다르게 돈을 벌기 쉽고 부실화되었을 때 원금을 회수하기 쉬운 부동산 PF 대출 위주로 증권사가 운영하게 되면서 당국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는 올해부터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가 넘는 부동산 채무 보증을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건설 시행사 입장에서 기존처럼 증권사를 통해 PF를 일으키고 중소건설사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현재 상당한 재무 여력을 가지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하기가 더 좋은 환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년까지 대형 건설사들의 시장 점유율과 매출은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출 이야기를 했으니 다음은 이익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분기 현대산업개발의 재무제표인데요. 개인적으로 다른 건설사보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해외 건설을 거의 수행하지 않아 리스크가 적고 국내 주택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 실적 분석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3분기와 작년 3분기 실적을 가지고 비교해보면 사업 부진으로 매출액이 590억가량 감소했으나 매출 원가를 962억이나 축소했습니다. 즉 매출액이 줄어든 것 이상으로 원가 절감을 했다는 이야기고 이를 통해 이익이 372억가량 증가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 똘똘한 한 채, 특히 같은 지역이라면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같은 면적의 비슷한 동네에 있는 아파트인데 브랜드 여부에 따라서 6억에서 7억, 즉 1억 넘게 차이가 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브랜드를 가진 건설사로 발주가 쏠리는 것도 당연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몇몇 현장들에서는 분양 연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현장은 현대산업개발의 하반기 가장 큰 프로젝트인 용현 하객 현장입니다. 원래 4분기에 분양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내년 1분기로 연기했는데요. 현장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연기시킨 겁니다. 기존 평당 1,500만원 수준으로 책정할 것으로 예상했던 분양가를 주변 지역의 시세 상승이 나타나자 시세 상승이 더욱 더 나타날 때까지 연기하는 방법을 쓴 겁니다. 관련 지역 카페에 글을 가져왔는데요. 내년에 분양 시 1,800만원 이상의 분양가도 가능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데 단순히 몇 개월 분양을 연기하는 것만으로 앉아서 20%가량의 추가 이익을 보는 상황입니다. 전국의 상당히 많은 현장에서 이렇게 분양 시기를 조절하면서 이익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 안 좋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의 과점 현상이 강해지면서 매출도 올라가고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이익률도 오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 현장의 코로나 심화로 인해 영업이익률을 까먹고 있는 상황이라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는 현대산업개발이나 대림건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내년 상황입니다. 2021년 하반기까지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127만 세대가 공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회간접자본 예산도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고 미분양 물량은 최저 수준입니다. 해외만 제외하면 거칠 게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방의 분양가와 매매가가 워낙 차이나는 상황이라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의 분양에서 건설사들이 거의 돈을 긁어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시장의 장세가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면받고 소외받던 업종들이 차례대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장세에서는 돈을 따라가고 이익을 따라갑니다. 역대급으로 저평가를 받아오고 있는 건설사들의 주가가 언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살아날지 지켜보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